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1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7,300만 원대로 저번주 금요일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 거기에 또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 맞불을 놓으면서 시장이 좀 대규모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억 6,500만 원대까지 찍고 주말간에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어제 오전부터 소폭 이제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흐름이고요. 전체적인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공포 분위기의 장세 속에서 이 단기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더 한번 시장을 흔들고 나서 더 크게 주봉 월봉 관점에서 또 신고가를 향해 가기 전에 한번 조금 이제 턴 건지, 그게 이제 갈피가 어느 정도 이제 10월 중으로는 잘 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이번 하락은 뭐 원화마켓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정말 역대급 청산 26조 원 정도의 청산이 일어날 정도로 이번 하락의 세기는 굉장히 강력했고요. 그리고 인위적이었습니다. 126K라는 비트코인 신고가를 찍고 나서 추세가 한풀 꺾였다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 121K에서의 지지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좀 크게 그동안 올린 거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에도 4일 전이죠. 4일 전 영상에서도 이 121K 잡고 추가 상승을 볼만 하지만 깨지면은 일단 조금 숏 관점,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 다시 분할로 롱 접근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121K 깨고 나면서 조금 대형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추세선을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한번 올라가면 쭉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흐름이 2, 3주 나오고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흐름이 2, 3주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결국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세선을 깨고 나서 이런 유례없는 좀 빅쇼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에 있어서 일단은 뭐 가장 조금 의심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일가 쪽의 움직임이고요. 결국에는 이 트럼프 쪽에서 시장을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작은 중국이 한 거는 맞지만 사실 이게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기존부터 계속 있어왔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 정도의 하락? 이건 마치 거의 미사일 하나 또 어디서 이제 쏜 거 이상으로의 충격이 시장에 전해졌고, 사실 이번 충격을 한국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국판 계엄빔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정도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원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럼 계엄빔 이후에 어떻게 됐냐, 요 당시입니다. 24년 12월 당시에 큰 하락을 주고 바로 말아올리고 이후에 그대로 추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왔죠. 물론 이건 한국 마켓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글로벌 마켓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대형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그걸 그대로 말아올리면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때 당시에는 하락 스타트 지점 대비해서 위로 돌파 나오고 나서 위쪽으로 그래도 15% 정도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에 제대로 조금 말아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바로 이제 저번주 주봉상의 고점 자리 정도 될 수가 있고요. 하락 지점 최소 이 125K 근처까지 다시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좀 돌파 상승도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또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하락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이 하단 구간에서 바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 급락이 시작되는 이제 시작점에서 내려찍고 하면서 102K까지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오래 머물거나 이제 하방에서 이렇게 휩소 구간을 또 한 번 준다든지 기존에 나왔던 이런 하락 패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반등을 줘버립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바로 112K까지 그냥 회복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종의 이제 세력들이 위에서 이제 숏을 잡고 크게 이제 한번 이슈를 터뜨려서 수익을 보면서 동시에 수많은 이제 레버리지를 잡은 롱을 좀 청산시키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동시에 이제 내려온 저점 구간에서의 상당한 매집이 이루어졌다, 상당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내려찍고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역시나 이제 주말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조금 깨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제 114.9K 정도에 머물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좀 접근하기 위해서는 추가 반등에 대한 관점, 어쨌거나 이제 바닥을 찍어서 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최소 이제 120K 정도까지의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물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이 저항선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이 122K 부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 저항, 크게 좀 하락을 줬던 구간이 바로 이 122K부터 124K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매물대를 또 한 방에 뚫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꺾어집니다. 그래서 꺾어질 때 어느 정도의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반등을 좀 더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120K 윗 구간까지 왔을 때는 또 이제 일부 익절하고 내려오면 다시 잡고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볼 수 있고, 이 패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 당시죠. 요 당시 트럼프 당선 전에 2024년 5월달 차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아래 꼬리가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상당 부분 빠르게 차트가 이제 V자 반등을 해주고, 반등해주고 나서 눌리죠. 이런 식으로 눌립니다. 눌리지만 저점은 깨지 않으면서 횡보를 어느 구간 정도 가져가고,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지금 같은 기준으로는 126K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6K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조금 마지막 불꽃을 내릴 이런 식으로 150K까지도 이제 볼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 지금도 저희가 이제 주말간의 롱을 잡아서 상당한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초에는 주말에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잡는 게 좋았는데, 토요일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는 걸 보고 이 정도 구간에서 그냥 바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죠. 1차적으로 여기를 손절 잡고 이제 반등을 크게 노려보는 전략, 그걸 가져봤는데 여기는 이제 손절이 나가고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여긴 이제 마지막 롱이다. 여기서 깨지면 또 이런 식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손절을 짧게 잡고 120K까지 또 반등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요일입니다. 어제 일요일에 이런 식으로 롱타점을 잡아서 손절가는 이제 109.515를 잡고 2시 반에 진입을 했는데 다행히 쭉 올라주면서 상당한 좀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자, 그럼 이제 이 109.5K를 손절을 잡고 여기서 이제 롱을 잡아서 쭉 끌고 올라왔는데,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은 또 고민되는 구간입니다. 이걸 익절을 해야 되나 더 끌고 가야 되냐를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옆으로 빼고 있어요, 차트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은 22시 30분 나스닥 개장 시간이 오는데, 개장을 하고 나서 추가로 쭉 더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있고, 개장하면서 이제 하방으로 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나스닥도 조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규모 이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 아침 6시에 선물시장 열리면서 저번 주와 이제 있었던 이런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제 본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횡보 구간을 깨지 않는 한 위쪽으로 한 방 더 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래왔듯이 나스닥에 또 우상향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나스닥이 저번 주에 하락분을 다 메우고 항상 그래왔듯이 대형 추세를 한번 깬 거는 맞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 이제 쇼크 수준이었고, 특히 암호화폐 쪽이 더 쇼크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나스닥도 저번 주에 하락폭을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쭉 올려준다라고 하면 25,200포인트 이상 가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나스닥 보시면, 시간봉 보시면 잘 안 빠지고 있죠. 급등했다가 다시 빼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당 시간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횡보세를 지켜주면은 위쪽으로 한 판을 더 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트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도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해주다가 위쪽으로 한 번 더 쏠 때 뭐 118에서 120K 정도까지를 또 노려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제 횡보를 해주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횡보하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좀 크게 내릴 수가 있겠죠. 단기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상승 관점을 굉장히 짧게 손절을 잡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땡겼어요. 지금 109K가 아니라 지금 114.4K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횡보해주고 있는 이 횡보 구간까지 딱 짧게 손절가, 이제는 익절 로스겠죠. 여기 깨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14.4K 정도를 스탑 로스를 걸고 추가적인 상승을 봐야 된다. 신규 진입 시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도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굳이 이런 내려가는 하락을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만 다시 잡았을 때 조건이 있죠. 이번에 상당 부분 반등을 해준 이 109.5K를 깨면 안 됩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방향을 틀어서 위로 올린 자리고, 어느 정도 여기서 뭐 한 팔을 더 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눌림이 나와도 109.5K는 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손절 짧기 때문에 114.5K 손절 잡고 여기 손절 잡고 추가 상승 보는 관점 유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내려오면 109K, 109.5K 안 깨는 한에서 다시 저점을 잡고 이런 W자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지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한 파에서 두 파동 정도 위로 더 이런 식으로 쏴준다라고 해도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꺾일 수 있습니다. 또 크게 이런 식으로 꺾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꺾임, 이런 눌림 이후에도 타점은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고, 109.5K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다시 15만 달러를 가기 위한 이런 W자 패턴, 혹은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의 신고가 랠리를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완전히 좀 끝났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충격이 컸고 상당히 인위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누군가는 결국 시장을 조종한다라는 거고, 결국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과 이번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126K를 찍었을 때 그 어떤 신고가 랠리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걸 보고 많은 수많은 이제 올라타는 레버리지를 잡은 롱 포지션이 일단 너무 좀 무거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그 과정 안에서 뭐 내부 세력들은 숏으로 또 수익을 엄청나게 이제 봤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큰 하락 이후에 반등세도 상당히 강하게 나온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반등세와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 당시 24년도 4월 5월에 있었던 패턴대로 저점 한번 찍고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꼬리 달아주고 나서 이후에 쭉 올라가는 이런 랠리가 한번 남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희망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주춤주춤하는 와중에도 금값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가파른 상승 이후에 금값이 조금 꺾이는 순간이 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제 그 순간이 비트코인이 랠리를 좀 시작하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고, 보시면 이제 금값이 쭉 올라갔다가 한번 푹 꺾일 때 비트 랠리가 이런 식으로 터지고, 금값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비트 랠리가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다만 이제 그 랠리 자체는 상당히 강할 수가 있고, 강한 만큼 조금 이제 마지막 랠리 시즌에서의 어떤 조금 큰 하락 전에 나오는 대형 랠리가 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는 요하지만, 아직까지 금 차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좀 주춤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 차트가 꺾이기 전에 대형 랠리가 나오기 전에 이번에 한번 좀 롱을 털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 가격이 이런 식으로 쭉 꺾이게 내려가는 순간부터 비트의 랠리가 위쪽을 한번 시원하게 또 발산을 해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금 가격이 꺾이는 순간부터 조금 비트의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자금의 이동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금 쪽에서 어떤 매도세가 나오고 그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주말 동안 바닥에서의 이제 저점 갱신은 좀 큰 폭으로 나왔지만은 그만큼 반등도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3,435달러죠. 찍고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바이낸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좀 심하게 또 이렇게 차트가 그리면서 윗꼬리도 또 세게 달아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더리움도 주말간 찍은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 어느 정도 지금 4,200선까지 좀 반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눌린다 해도 3,700 라인, 요 정도 라인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아직은 또 우상향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려놓고 위에 구간은 조금 횡보를 오래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자리 4,100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4,500달러까지도 반등은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요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 손절 잡고 상방 조금 한 파동에서 두 파동 정도 더 상승을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쭉 상승 나오더라도 이 4,600, 4,800 라인에서의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걸 뚫기 위한 작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트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꺾이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더리움이 이제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은 주말간의 저점 3,600선과 위에 4,800선을 앞두고, 돌파를 앞두고 이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뚫어내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짧게 잡고 추가 상승 한 파동 정도 보다가 위쪽에 오면 이 4,800 근처에서 명확하죠. 올려놓고 일봉으로 음봉 뜨면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음봉 뜨면 숏 잡고 빠지는 거 쭉 이제 수익 내다가 밑에서 다시 롱, 이제 4,000달러 부근이 되겠죠. 4,000달러 부근에서 롱을 다시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보는 관점이 유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은 시장에 이제 상당수의 롱 포지션이 좀 청산이 된 상황 속에서 굉장한 공포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이런 반등세, 롱 포지션을 구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더 공포의 매수하라는 투자 격언도 있듯이 이번 하락 이후에 이 하락을 좀 빠르게 메워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11월, 12월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신고가까지 뚫어버린 이 BNB,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인데, 이 BNB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BNB는 세력이 굉장히 명확하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강력한 모습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왔고, 이번 하락에서도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건 맞지만 그걸 다 말아 올리면서 힘을 좀 과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NB도 우리가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면 이 BNB도 비트겟에서 다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추세를 그어놓고 봤을 때 지금 진입을 해도 됩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리스크 컨트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추세를 웬만하면 타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을 때 1500달러까지도 좀 볼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추세를 깨면은 비트도 추세 깨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게 되면 일단은 이제 단기 추세는 좀 꺾이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수평 매물대 기준으로 본다면 1280달러 수준의 지금 횡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 그리고 이제 쭉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80달러를 좀 지켜주면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상향을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를 좀 좋게 롱 포지션을 한번 진입을 해보고 싶다. BNB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를 보면서 1500에서 1600달러까지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1283, 1283달러 정도는 손절을 잡고 롱 포지션을 보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하락으로 대부분 좀 스탑로스가 나가고 손절이 많이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였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 이제 반등을 좀 세게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저점 방어를 상당히 좀 최근에 잘해주고 있고, 이번 하락에서도 저점의 이번 이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 지금 횡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만 이 횡보 구간의 저점을 좀 크게 탈피는 안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베이직 어텐션의 상승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도 단기로 진입하려면 300원은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강조드렸던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방어를 잘 했죠. 그나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는 요 라인 한 3680원 정도, 여기 정도는 손절을 잡고 상승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에서도 롱을 좀 잡고 잘 왔지만 이제 손절가도 좀 땡겨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라체인의 반등세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피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천재지변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넘겨주면 이 4400 저항을 이렇게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새롭게 랠리를 또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는 이 BNB를 필두로 해서 베라체인과 베이직 어텐션 토큰 정도 조금 접근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이제 롱 포지션이 좀 제자리로 돌아가고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 다만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세도 나왔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때처럼 크게 아래꼬리 찍고 이런 식의 랠리, 아래꼬리 찍고 랠리가 나왔을 때 150K를 충분히 한 번 더 노려볼 만은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공포 구간이고 패닉 구간이긴 하지만은 조금 적은 돈이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조금 명확한 손절가, 비트 같은 경우에는 109.5K 되겠습니다. 여유있게 잡으면 여기고 타이트하게 잡으면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도 요 자리 지금 깨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익절 나가고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되니까 내려와도 109.5K만 안 깨면 그 이후에 추가 파동으로 150K까지 볼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 다만 이제 109.5가 깨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시장 흐름이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야 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2K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지만 내려왔다 102K 또 한번 갱신했다가 또 이렇게 가는 흐름도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절은 지금 여유있게 잡아도 109.5K는 잡고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불황을 원치 않고 나도 그렇다, 충분히 협상할 의지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뭐 사실 시장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지금 미국 자본, 트럼프 쪽의 자본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좀 사실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렇게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놓고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 정도로 많이 지금 역대급으로 발행을 했다라는 거는요, 말만 다를 뿐이지 총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많은 이제 현금성 테더들이나 이제 서클, USDC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죠. 코인을 테더를 들고 있는 것보다
우상향이 시장 우상향이 생각이 된다,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돈으로 코인을 살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126K에서는 사기 싫고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사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거 폭락 사태를 일으킨 이후에 밑에서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좀 시장을 트럼프가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뭐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는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명확한 손절가를 딱 걸어두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 레버리지까지도 다 좀 청산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깨는 신호가 나왔다든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라고 하면 일단 나오고 봐야 되겠죠. 내가 이때 진입을 했어도 여기서 손절 탁 나갔으면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왔을 때 또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든지 특히 마진,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는 금지, 손절가를 짧게 잡고 올라가면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정답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추스르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명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상도 하고, 그래도 건강을 잘 챙기면서 몸에 좋은 음식들 좀 챙겨 드시면서 조금 22시 30분 나오는 나스닥발 반등,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보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